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세를 위해 시청자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김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장마 기간이라 좀 머리가 다시 곱슬거리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쌤 요즘 근데 너무 습하지 않아요? 많이 습하죠. 그래서 이럴 땐 에어컨이 꿀맛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 달에 진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예전에도 글 썼었지만은 더우면 에어컨을 켜라 라는 게 제 글이었어요. 맞아요. 저 기억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40도 올라가고 막 유럽도 40도 넘어가고 하는데 거기는 좀 건조해서 습도가 올라가서 물론 거기도 좀 위험하지만 네. 그늘에 있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거든요. 덜 위험한데 일본이나 중국, 한국 여름에는 이게 습할 때 더위가 오면은 사실 사람이 체온 조절을 하는 게 땀을 내고 그 땀이 증발되면서 이제 체온이 내려가는 건데 땀은 조금 나는데 이게 증발이 안 돼 버리니까 사람이 체온 조절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습한 지역은 계속 더워지면 건구 온도, 습구 온도가 있는데 습구 온도 35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한 8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배웠던 것 같아요. 항상성 관련해가지고 배울 때.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일본 동경 지역이 지금 40도고 이런데 거기서는 우리는 왜 냉방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일 네네. 수는 있어요. 근데 노약자들이 냉방 잘못 줄였다가는 사망하시기 때문에 그쵸. 지금 제가 듣기로는 냉방보다는 다른 거를 좀 줄여서 죽지 않고 넘길 수 있게 하는 건데 아무튼 습도가 심할 때 뭐 온도 봤는데 뭐 28도 뭐 아니면 30도인데 뭐 좀 불편하네 이런 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습도가 높을 때는. 그래서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나는 에어컨 없어도 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지내시면 더 좋고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 에어컨을 켜시고 대신에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많이 해서 그 에어컨에 쓰는 전기를 만들면 된다. 그렇죠.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많은 분들이 후원과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먼저 생애님께서 팟빵에서 10,000원 후원을 해주셨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윤탁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아쉽네요. 그래도 승진하셔서 그만두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쇼미쇼님도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윤탁쌤 유머 완전 좋아하는데 이제 못 듣게 되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더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지석쌤, 나연쌤 늘 감사합니다. 이 윤탁쌤의 마지막 방송을 아쉬워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윤탁쌤의 유머는 그린뉴딜 한라인에서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석쌤 다른 댓글도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까만머리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아쉽습니다. 특유의 말투와 목소리를 좋아했는데요. 조만간 복귀해 주시길. 그리고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환경 생각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 정말 공감합니다. 제 스스로 말할 때 소심해지고요. 다른 사람이 공격받는 게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우리나라는 친환경이니까 뭐 그것도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게 좀 유난 떤다는 식으로 좀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 소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패러디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관련 행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청취해주세요.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본 소식 이전에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전기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나요? 오늘은 좀 안 좋은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대 아이오닉 5가 부산 톨게이트 그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거기 계셨던 두 분이 즉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국과수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부딪힌 다음에 3초 만에 네. 불이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 그 3초 만에 올라왔다고 해서 아니 3초 만에 뭐 배터리 일부에서 불이 좀 났겠지 했는데 실제 화면을 보니까 3초 만에 정말 차가 이렇게 화염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매셨고 충돌 시에 돌아가신 것 같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뭐 그렇더라도 전기차가 부딪힌 다음에 3초 만에 이렇게 불길이 잡히고 이런 게 좀 충격적이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이거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사실 뭐 모든 차는 불이 납니다. 불이 나고 시속 80km 정도로 들이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네. 뭐 현대차가 뭐 조사를 하고 있겠죠.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런 게 잘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나는 사고가 하나 있다고 전기차 안 되라고 해버리면 조금 과장해서 지구 전체가 불타버리니까 네. 이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안전벨트 꼭 매시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삥삥삥삥 안 매면. 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꽂아놓는 클립이 있대요. 그냥 그 안전벨트 줄을 안 매고 그게 꽂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저희가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고, 지석쌤 말씀처럼 현대차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믿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3분 만에 불나는 게 만약에 자주 일어난다면 그때는 사실 참 전기차로 바꾸시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건 개선의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안 하기로 둘째감을 서러워하는 기업이 있죠. 도요타. 정말 그 고집이 지금 이게 도요타 네. 창업자의 그 3세대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데 이분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차 안 해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 내놨어요. 그 UX302라는 모델인데 네. 이게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를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차가 아니라 좀 개조한 그런 모델인데 애매한 거는 주행 거리가 233km예요. 제가 2017년도에 샀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라는 모델이 약 200km 갔었거든요. 탈 수는 있으나 조금 불편하다. 장거리 가길 때는 이제 충전 자주 해야 되고. 근데 네. 뜬금없이 이런 걸 내놨는데 뭐 다행히 가격 면에서는 이제 렉서스인데 뭐 보조금 받으면 4,500 정도. 그래서 그리고 찾아보시면 나오지만은 기사에서 평가는 좋다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도요타도 뭐 나름대로 기본기가 있으니까 주행 거리가 걸리네요. 많이 진짜. 걸리고 200km 때는 조금. 근데 이제 BMW 미니는 150km니까 그거보단 나은데 그래도 그런 게 나왔고 근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는 안 하려고 하던 기업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도요타가 수소차를 열심히 띄웠던 곳인데 수소차는 조용하죠. 그래서 조용히 전기차를 이제 출시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소식은 나연쌤 CATL이라는 업체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그 되게 복잡한 영어의 그 약자를 쓰는 회사인데 알려주세요. 몰라요. 저 솔직히 못 외웠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중간에 엠프렉스 뭐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네. 중국에 있는 초대형 배터리 업체예요. 네네. 그래서 이 업체가 이제 배터리를 사실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폭스바겐에도 납품을 하고 이런 데인데 최근에 기아 니로 전기차에 요 CAT의 배터리가 들어간 거가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와 나는 그러면 못 사겠다 취소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는 거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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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 예약할 때 당시 보면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네네.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만드는 곳은 LG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G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샀는데 CATL이라서 자기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 조금 소란이 있었는데
뭐 네. 많은 분들이 취소한 것 같지는 않고 좀 약간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보여주는 게 기아에서 설명은 CATL 배터리가 성능도 괜찮고 약 40% 싸다 가격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넣고 대신 가격을 안 올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뭐 중국 제품에 대한 좀 이렇게 불안감 같은 게 조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실이 CATL이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태양광 패널도 중국제가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성능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CATL만큼 과감하게 확장은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K 배터리 막 그랬지만 우리나라 브랜드 차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와 중국 안 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CATL이라는 업체 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우리도 분발해야겠구나. 예, 라는 그런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것도 상상이 좀 안 됐겠지만 네. 이제는 그 안에 주요 부품으로 중국제 배터리가 그 한국 그 기아차의 그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에서 다 합격을 해서 게다가 그쵸. 게다가 40%가 싸니까 그래서 들어왔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중저가 내지는 하여튼 보급형 전기차는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아마 뭐 한국이나 유럽조차도 이렇게 일본 기업들도 다 좀 압도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아, 정말요? 지금 전망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거는 뭐 눈에 보인다라는 식의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차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선두로 나가고 그 밖에 이제 BMW나 뭐 벤츠도 만드니까.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상당히 그 경쟁이과 치열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도가 이제 현실화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거를 좀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게 아닌가. 네. 그러네요. 네네. 네, 이제 분소식 다뤄볼 건데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아니라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 이상한 회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석생께서도 장명 센스를 발휘해 주셨죠? 했는데 이게 하도 옛날 영화라서 모르는 분들 다들 많지 아실 않을까. 거예요. 예, 뭐 그 정도는 아시겠죠. 예. 네. 최근 언론에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관련 행보를 자주 소개하는데, 먼저 이 회사는 어떤 기업들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먼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리백이라는 게 지금 좀 상당한 지금 뭐랄까 유행 내지는 뭐 추세를 타고 있는데, 네.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아리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CF100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CF100은 해가지고 뭐예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카본 프리? 사실은 이 팟캐스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식을 한번 뽐내고 이제 뽐내주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튼 좀 그냥 하면 되는데 헷갈리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일단 아리백이라는 게 이제 뭐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 이렇게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하기 쉬운 거예요. 뭐냐면은 2050년까지 그 같은 전력망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디에 있던 간에 어딘가에 있는 그런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하는 회사랑 이렇게 자 우리가 그거 쓰는 걸로 처리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안 써도 네. 그쪽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아리백은 노 프라블럼 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그것도 전기를 사오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왜 깨끗한 전기 만들었다고 인증서 그거 발급받는 거 있죠? 그거 저한테 넘기세요. 뭐 이렇게도 인정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아리백이 이렇게 달성하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런 정말 많은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게 직접 안 써도 뭐 저쪽에 풍력발전소 만드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기여했네. 그러면 뭐 그걸로 퉁칩시다 이런 거거든요. 인정해준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하기 쉬운 게 아리백이 면이 있다. 이렇게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네. 아리백은 그렇고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리백 목표를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이전으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거 그러니까 아리백의 그 최소 요건은 2050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최소 요건이죠. 근데 실제로는 평균을 내보면 대부분 2030년 이전이나 전후로 아리백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2050년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좀 더 뒤로 밀리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탄소 중립은 전 세계 목표가 아니었어요. 네. 선진국은 80% 감축하고 온실가스를 나머지 국가는 50%만 감축해도 2도 정도 상승해서 막으면서 그렇게 문제가 크지가 않다. 기후변화 뭐 그 정도면은 괜찮다.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2050년까지 그 기업 중에서 이거 가입한 기업이 100%를 재생에너지를 한다. 그러면 그럼 대박이네. 뭐 80% 감축이 목표인데 100% 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1.5도가 중요하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 잘 나가는 기업, 뭐 애플, 구글 가입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가입돼 있고 이러잖아요. 네. 가장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돈 많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전기 정도만 뭐 아리백으로 합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그런 회사들의 그런 사회적 그런 위치나 이런 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2050년으로 가입했던 기업들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네. 우리 2020년 달성했네? 16년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50년 목표를 발표하면서 가입을 했더라도 빨리 앞으로 좀 땡겨야 되고 뭐 요즘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나온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데가 그 약간 옛날식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공식적으로 좀 당길 필요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네. 좀 뭐 논의나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쌤, 근데 아까 그 아리백이 아니라 CF백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했는데 이 CF백은 뭔가요? 네, CF백이라는 게 이거는 아리백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 일으킨 평지풍파인데 그러니까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또 약간 좀 이상하게 그거를 좀 가져와가지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CF는 네. 뭘 아리백은 이제 Renewable Electricity라는 줄임말이거든요. 그쵸. 근데 CF백은 Carbon Free 100%를 줄임말이에요. 추측이 맞았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를 아리백을 하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네.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100% 재생에너지를 정말 쓸 때가 있는가 하면 시간대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시간대도 있고 네. 뭐 애매하게 한 50% 쓰는 때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뭐 아리백은 이미 했고 됐고 CF백을 해야겠다. 우리는 24시간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실제로 탄소 배출이 제로인 전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에너지 백서라는 거를 내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2, 3년 전에 그 뭐라고 했냐면 이게 CF백은 참 어렵다. 그래서 뭐 원자력도 좀 활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 뭐 이렇게 한 줄인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 멘트를 또 이제 원전 진영에서 사용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건데 원전 업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아리백은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100% 24시간 뭐 보낼 수 있는 전기가 바로 원자력이고 구글도 고려한다고 하고 탄소 배출은 우리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구글이 거기다가 언급을 한번 했지만 가장 최근에 자기들의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뭐 아리백은 2016년도 정도에 다 했고 현재는 CF100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간 진도는 66% 정도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더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약간 주춤한 거는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공급망 문제가 생겨서 네. 아니면 전력망 접속이라든지 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목표 대비 조금 덜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공급망이 해결되면 우리가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지열을 좀 더 하거나 네. 배터리를 좀 더 추가로 해가지고 뭐 낮에 충전해놓고 밤에 쓰던가 뭐 이렇게 하면 2030년까지 그 CF100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네. 원자력은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CF100을 하려면은 실제로 구글의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마다 그 실제 그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원전이 있는 곳에 가서 짓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짓고 옆에다가 원전 하나 이제 짓고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돼서 제 생각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30년에 구글이 요 센터랑 조 센터는 도저히 이게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요 시간대에 그 시간대는 마침 근처에 원전이 있어가지고 뭐 약간 일단 쓰기로 했다 뭐 이런 가능성이 뭐 약간은 있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CF100을 이제 강조를 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커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거의 배경은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이 데이터 센터 옆에 원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게 원전의 그 입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원전 하나 허가받고 짓고 뭐 연결하고 하는데 한 시간도 오래 빨라야 걸리죠. 10년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네. 예, 구글이 데이터 센터 필요한데 일단 원전부터 지읍시다.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CF100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 모범생들이 자기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좀 일으킨 평지풍파 같은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근데 CF100이 지금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그다음에 지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네. 다 밤에도 전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서 뭐 구글이 그렇게 CF100을 한다면 사실 아리백보다 한 단계 위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아리백을 먼저 좀 달성하고 그다음에 CF100을 봐야지.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합의해서 그냥 원자력으로 하는 걸로 퉁칩시다 한 다음에 오케이 원자력 전기 네가 쏜거 뭐 그러면 돈 내.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CF100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아리백부터 해야 돼요. 네. 그 아리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좀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재생에너지 자원이 워낙 없어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한 1, 2주 됐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기업들이 좀 우는 소리 하기 시작한 그런 시그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어도 없다 이거거든요. 없다는 네. 건데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막 비교를 해요. 상위 5개 기업이 쓰는 전기만 해도 47테라와트신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박박 긁어도 사실 3테라와트시밖에 안 된다. 네네. 5군데도 못하는 전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아리백을 하느냐 하면서 막 사또 억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지금 몇 년도죠 올해가? 2022년도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뭐 아리백 한다는 목표가 보통 몇 년도죠? 뭐 2030년, 2050년 이렇게 다양하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도 늘리고 또 기업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이래서 더 빨리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약간 그 기사 톤이 약간 이래서 못해라고 해버리니까 저도 처음에 부족하네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43 나오고 뭐 30개 기업 다 합치면 약 102 테라와트씩 쓴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30년까지 한다고 해도 8년 남았고 50년까지 한다는 기업도 생각하면은 28년이 남았는데 네네. 뭘 못한다는 소린가 이게 늘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혹시 그걸 보시면서 이거 보면 못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약간 그런 앵글로도 진짜 함정에 빠진 기사를 거죠. 낼 수가 있겠네요. 네. 많이 늘려야겠네 이게 맞는데 기사를 읽으면 못하네라고 인식이 되는 식으로 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게 저희가 같은 문제를 볼 때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스터디를 할 때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 4-5개 신문을 구독을 하면서 그걸 돌아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한 주제에 대해서 되게 해석을 하는 게 다르고 하나의 뭐 자료를 가지고도 되게 해석을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거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를 기업들이 엄청나게 쪼아요. 압박하죠. 예, 맞아요. 2019년부터 계속 50% 공급해줘, 50% 공급해줘, 2030년까지 너네- 50% 해줘. 그래가지고 국가 목표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제 일본 정부의 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그쵸, 예. 얘기를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빨리 좀 이거 늘려야 되니까 좀 많이 좀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같이 하자,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 어려운데 막 약간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가 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나 전환에 있어서 이 기업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먼저 잘하는 회사에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잘하는 회사는 해외가 훨씬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애플이나 구글은 2016년 정도에 다 아리백 이미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애플은 사실 아리백이 좀 쉬운 면이 있었어요. 자체 전기가 이렇게 쓰는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대신에 이제 애플은 공급망 포함해서 탄소 중립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건 좀 센 거거든요 목표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조금 이제 아리백 클리어 하고서 이제 아주 그 센 챌린지를 찾아서 갔고요. 뭐 거기도 약간의 꼼수는 있지만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또 달성했는데 어떤 분들도 그래요. 뭐 구글이 뭘 만들기를 하냐, 그 너무 쉬운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센터가 옛날에는 비해서 지금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맞아요.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팟캐스트도 사실은 이건 전기 별로 안 써요. 근데 영상 뭐 그렇죠. HD 풀 HD 뭐 4K 영상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구글 사용량 굉장히 많지만 뭐 아리백 달성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아모레 패시픽 하고 또 최근에 이제 JYP에서 또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아리백 했다고 이제 그 홍보가 나왔는데 이제 한 가지는 그 아리백 가입 요건에 연간 1테라와트 시의 전기 써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도 거기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근데 그래요? 이 규정이 조금씩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두린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JYP 같은 경우는 거기도 얘기했지만 정식 아리백 달성은 아니에요. 아리백 가입 요건 자체가 안 돼요. 다만 아리백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아모레 패시픽이 조금 그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빠른 편이다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2025년으로 당겼더라고요 여기도. 아 진짜요? 네네네. 따끈따끈한 뉴스네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이렇게 해요. 예, 들어왔다가 이거는 더 빨리 해야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다시 한번 아모레 패시픽은 조금 더 제가 이 잘하는 회사. 예.
네. 좀 구분이 가능한데 한 가지는 여기도 전력 사용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이렇게 뭐랄까 큰 회사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아모레파시픽은 이제 조금 작은 회사에 속한다. 그거는 좀 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JYP 엔터테인먼트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소식은 또 그린피스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됐죠. 네, 제가 믿을 만한 소식 통해서 들은 얘기가 네. 요즘 ESG 경영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JYP가 E가 점수가 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파악한 JYP 쪽에서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REC라는 그런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었다라는 그 인증서가 있어요. 이제 네. 그거를 사면 아리백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쓴 걸로 인정 이런 면이 있거든요. 추가로 돈을 낸 거여서 재생에너지 네.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한 14군데 정도에 되는 태양광 시설에서 REC를 사서 그걸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뭐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어떻게 기후위기에 뭔가 대응을 하고 또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닌 거죠? 믿을 만한 소식 통해서 믿을 만한 네, 소식인 그리고 플러스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스토리를 원하죠. 박진영 대표가 산책을 하다가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를 보면서 그래, 우린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보다는 밖에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안 챙기냐라고 해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네, 몰라, 나 의미가 그런 거 안 있죠. 챙길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챙겼다. 그래서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확실히 이 재생에너지 전환 움직임이 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는 이제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작은 회사 한 20개가 하는 것보다 큰 회사 한 개가 하는 게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데도 이제 그 1테라와트시 이하는 그냥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라서 아무튼 뭐 좋은 자극이 되면 좋겠지만 네, 좋은 좀 신호탄이 되면 좋겠어요. 예, JYP가 했으니까 막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잘하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이게 소괄호가 있어요. 그냥 못하는 회사가 아니라 해외에서는 잘하는데 국내에서는 못하는 회사.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제 개인 사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나한테는 좀 투툴거리는데 밖에서는 엄청나게 잘한다. 뭐 남편이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그러면 되게 짜증나죠. 예. 나한테는 왜 이래? 뭐 이런.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리백 가입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뭐 물론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네. 아직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조금 못하는 회사로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국내에서는 지금 거의 한 게 없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100%를 그러니까 달성을 했죠. 예, 국내하고 베트남을 베트남. 빼놓고는 다 달성을 한 거예요. 네. 예,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 맞나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 뭐 가격이 좀 싸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러면 국내에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정부가 좀 나서서 도와주죠. 뭐 이러면서 하면은 참 좋겠으나 그거는 지금 하여튼 뭔가 신중하게 뭐 고려 중이라고 뭐 신문 기사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해외에서도 잘 모르겠다 이러고 국내에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좀 덜 미운데 네. 좀 밖에서는 잘하면서 사실 공장이 제일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더 많이 쓰는 반도체 공장을 막 만들면서 아리백은 좀 이렇게 아직은 조용히 있는. 예. 근데 약간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서는 못하지만 동시에 못하는데 되게 센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이건 뭐 그쵸. 다들 인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실 그린피스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있죠. 네, 제가 하나는 요번에 제가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조금 모르던 걸 알았는데 네. 그 아리백 규정에 2030년까지는 60%는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늦게 출발하는 기업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지식을 뽐내려고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KT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아리백을. 아, 진짜요? 네. 오늘 되게 좋은 소식이 많네요. 아모레퍼시픽은 2025년으로 당기고. 시점을 당기고 네. KT는 또 가입을 하고. 근데 KT가 가입하면서 또 뭘 했냐면은 2030년에 40% 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발표했어요. 아. 그래서 60% 규칙은 뭐지? 제가 분명히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이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유두리가 있어요, 여기가. 뭐 2014년에 가입한 기업하고 지금 가입하는 데하고 야 60% 해, 이거는 조금 뭐 안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 아니면 모르지. 자기들이 그 모르고 40% 발표했다가 이제 아리백한테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뭐냐고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근데 하여튼 좀 그런 이제 못하는, 다행스러운 건 못하는 기업들이 좀 줄어들고는 있다. 예, 가입을 하니까. 예,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 좀 잘 해주시길. 지금 발표가 한다 만다 신문 기사에서 자꾸 뭐가 나오는데 네. 예, 좀 우리나라에서 뭐 선도 기업으로서 좀 빨리 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회사를 얘기해 볼 건데 네.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제일 궁금해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 것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깊은 한숨. 어떻게 보면 못하는 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이상한 걸 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네. 저도 거기 다녔었지만 현대자동차입니다. 뭐냐면 이게 아리백이 그냥 자체적으로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입 신청을 하고 네. 가입 신청할 때 그 안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그 감축을 하는 청사진 같은 게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네. 로드맵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있어 보여. 로드맵. 그쵸. 로드맵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심사하는데 한 몇 개월 걸렸어요. 그것도 작년에 네. 신청하고서 이제 올해 이제 5월 초인가 4월 말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했다고. 그래서 뭐 기사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린피스도 그래 아리백은 하셔야죠. 뭐 네, 하셨어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며칠 있다가 자, 그런데 우리 LNG 발전소 만들겠습니다. 라고. 네, 그래서 혹시 그 책 아시나 모르겠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유명하죠. 예, 아리백은 하지만 LNG 발전소는 짓고 싶어. 뭐 이런. 또 정명 센스가. 예, 시전하셨는데 아니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LNG 발전소를 만들면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막 이런 주장을 막 하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울산 공장이 되게 큰 공장인데 거기서 1년에 1.3 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쓰는데 네. 그 LNG 발전소를 지으면 70%를 공급할 수 있고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를. 예. 그리고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걸 또 하여튼 제가 본 기사 중에서 그게 딱 언급된 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LNG 발전소가 이제 그 열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만들면은 여러모로 효율이 좋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얘기하지만 반값 공급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제가 현대차에서 뭐그 기획서 올려봤지만 이렇게 하면 전기가 반값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이게 좀 주장이 좀 잘못된 면이 있는 게 네. 이게 그 전기 단위당 CO2 배출량이 되게 중요한데 한전 전기가 지금 1kW 시당 약 460g 정도예요. CO2 나오는 네. 게. 그리고 현대의 주장에 따르면 LNG 발전소는 약 350g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가장 효율이 좋을 때 350g이라고 돼 있긴 해요. 그 네네. IPC 보고서에.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오케이, 이론적으로 350g 가능. 근데 네. 지금 한전 전기가 460g이지만 이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한 25%로 늘리고 지금 약 한 7%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뭐 이번 정부의 방침은 원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원전 늘리면 CO2는 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석탄 줄이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대략 한 이게 300g이 돼요. 한전 전기가. 그러면은 이게 한동안은 한전 전기보다 덜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LNG 발전소가 더 나오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LNG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근데 이게 만든다고. 건설을 하는데도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정작 사용을 하더라도 뭐 1, 2년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가동되는 동안에 이렇게 역전이 돼버리면 사실 손해인 거죠. 그 가동 초창기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아, 그것도 초창기에. 네, 한 15년은 써야 될 텐데 네. 2025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2030년이면 역전이 된다고 나오니까 물론 그 전에 역전이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30년은 역전이 돼버리니까 처음만 조금 주네? 뭐 많이 주지는 않지만 뭐 이러고서 이제 곧 뭐야 더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현대도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서 뭐 이렇게 그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탄소 중립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린 수소부터 하던가 지금 있지도 않은 그린 수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뭐 좋아져요 뭐 이건 아니다. 약간 모순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게 이게 약간이 아니라 아리백, 정면적인 모순입니다. 아리백에 가입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이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네, 저도 잘 이해는 안 되고 그래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뭐 자체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추세인가요? 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게 이거 다들 이러고 있나? 찾아봤어요 좀. 그럴 네. 리가 없다는 걸 저도 알면서도 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믿음과 신뢰의 그린피스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인스타에서 어떤 또 분과 댓글로 조금 공식적으로 좀 주고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LNG 천연가스를 석탄의 대안으로서 게다가 약간 들쑥날쑥하는 태양광 풍력 전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조해줄 수 있는 전기 해서 에너지가 있다. 이거는 좀 받아들여라. 이거 한동안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사실 받아들였어요. 한동안 그 환경 진영도 그랬고 뭐 심지어 녹색당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 이렇게 한동안 필요한 거 알겠어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 필요해진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LNG로 보완하면서 재생에너지 한 5, 60% 쓰면 되는 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작년 나온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는 선진국은 그냥 전력망 전체가 다 탄소 중립 전기여야 된다라고. 네. 그거 안 하면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안 된다고 이게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50년까지 아리백은 사실 너무 낡은 목표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 LNG라는 거는 사실 지금 있는 발전소도 이거 수명대로 못 쓴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분석인데 네. 그걸 새로 만든다니. 이걸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한다니. 그래서 찾아보니까 BMW 같은 경우는 새로 공장을 짓는데 네. 그 LNG를 이제 그 열 때문에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LNG를 네. 안 쓰려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그린 수소를 어떻게든 써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LNG를 하겠다는 데는 그거를 신규로 짓는 건 사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쵸. 없고 참고로 GM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입할 때 아리백 가입할 때 2050년을 목표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미국 공장은 2030년 아리백 기타 지역은 2035년에 아리백 하겠다라고 목표 시점을 확 당기더니 네. 최근에 다시 한번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미국 이게 제일 많죠. 그 GM은 네. 2025년으로 하겠다. 와. 라고 당겼단 진짜 말이에요. 예. 25년을 당겼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를 GM이 아리백 하겠다고 하면서 그 풍력발전소 이런 데랑 계약을 많이 맺었대요. 네. 그래서 그 GM 공장이 많은 저기 미시간 지역에 지역 풍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대가 그렇죠. 기업의 역할은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엉뚱한 쪽으로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LNG 열병합발전소 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그래서 될것 이것도 같아요. 기사에 나온 건데 그리고 저도 이제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확인해 볼 건데 네. 그 아리백을 하는 그 CDP라는 곳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네. 이거는 아니다. 이게 다시 재검토해라라고 건설계획에 현대차에 대해서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고 현대도 지금 유보한다고 일단 발표했고 네.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약간 이제 완전 확인은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저런 건 안 하겠지 생각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아리백 가입을 그러니까 허용했었는데 이제는 저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요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 그 우리나라 기업이 그 재생에너지 아리백 그런 규정을 강화하는 사례를 이번에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좀 씁쓸하죠, 좀. 예. 네, 오늘은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관련 행보를 다뤄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지석쌤 오늘 처음으로 둘이 녹음해봤는데 방송 어떠셨나요? 저 윤탁쌤이 없어서 좀 허전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저는 둘이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분량이 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제가 오늘 워낙 너무 말이 알찬 많아서.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도 잘 부탁드릴게요. 조금 그 윤탁쌤의 그 감초 같은 그게 빠져서 네, 아쉬워요. 약간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저는 아쉽진 않지만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아무튼 좋은 소식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 이상한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석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